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토론토 콘도 시장, 지금 거대한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장 조정인가? 아니면 수만 명의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일까요? 자,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에 은행빚까지 더해서 비투를 하셔서요. 자, 이제 경제적 자유 누려보고 싶다 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요. 이게 나의 삶을 옥죄는 덫이 되고 있다면, 나의 삶을 지옥으로 바꾸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토론토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요, 작년에 토론토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파산율이, 건설사들의 파산율이요, 지난해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주택 프로젝트들이 대규모로 파산하는 원인으로 몇 가지 경제적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자재 비용의 상승, 인건비 상승, 그리고 정부의 세금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더 큰 문제는요, 이 문제들이 지금 이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이민도 적게 받죠. 이러니까 앞으로도 더욱 가중되고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건설사의 파산, 경제의 침체, 관세로 인한 어떤 내수 시장의 불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냐? 왜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냐? 이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비단 캐나다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 한국, 전 세계 어딜 가도요, 팬데믹 이후에 똑같은 요소로 건설 비용이 폭등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건축 비용이 전국적으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콘크리트는 55%, 구조용 강철은 53% 올랐어요. 그게 팬데믹 이후에 그렇게 올랐는데 인력 부족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온타리오 정부에 따르면요, 2022년에 28,000개가 넘는 건설 일자리가 빈 채로 남아 있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33%가 이제 증가한 수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웃돈을 주고라도 사람을 더 써야 되니까 건축 비용이 올라가겠죠. 지금 온타리오 컨스트럭션 세크리터리에이트라고 해서 이 온타리오 컨스트럭션 잡에 대해서 좀 통계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unemployment rate이 보통은 7.0인데 컨스트럭션 쪽은 5.5예요. 그리고 전체로 보시면 다른 직업군은 unemployment rate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이 없다는 거예요. 8.3이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작년 8월인데 컨스트럭션 쪽은 보세요. 여기 지금 내려가고 있죠. 약간 스파이크업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컨스트럭션 잡들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인력 부족, 그 다음에 자재 비용이 올라간다. 근데 거기에 또 가증해서 이제 더 심각하게 캐나다 정부 또 아니면 도시들이요, 개발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19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지었을 때 정부에다 내는 개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도어 텍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거의 5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건설사에도 부담이 되지만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것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2024년 작년에 5월 1일 기준으로 이게 디벨롭먼트 차지라고 하는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클로징을 하는 그 콘도들이 20.7%가 올라서 거의 50%. 가 이제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디벨롭먼트 차지가 뭐냐면은요, 아파트가 건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자체들에서 네가 아파트를 건설을 하니까 우리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니 집집마다 디벨롭먼트 차지라고 하는 지방자치세를 매기게 돼요. 이제 그거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삼중고죠. 인건비도 올라가, 자재비도 올라가, 그 다음에 세금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에서는 2020년, 2021년 팬데믹 때 건물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50만 불에 5억에 팔았는데, 그러면 5억에 팔았다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자재비, 그 다음에 지방자치세까지 계산을 해서 팔았는데, 지금 2024년, 2025년 현재로 이거를 다시 클로징을 하려 하니 3억이 든다고 했을 때 지금은 5억이 들어버리는 거니까 건설사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를 나고 이 건물들을 분양을 한 것들을 이제 넘겨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당연히 파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파산하지 않으면 계속 빚은 늘어나고 콘도가 이제 클로징이 돼서 잔금을 받는다 치더라도 마이너스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이 비용들이 발생하는 이거를 누구한테 부과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선분양 콘도 투자자들입니다. 최근 토론토 스타에 난 아리클인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룸 형태 콘도 아파트를 85만 달러에 계약한 투자자들과 투자를 레커멘드 했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2배, 3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 2025년 현재 그 콘도의 가치는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락을 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업체, 건설사로부터 86만 달러 소송을 당했습니다. 왜? 이 콘도를 클로징할 수가 없었어요. 콘도를, 그러니까 잔금을 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은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현재 단 2개의 개발업체죠. 건설사 2개만 한 130건의 소송이 발생을 했대요. 콘도 분양을 받았지만 잔금을 치르는 못하는 구매자들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원금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보시면, 아까 85만 불에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 콘도를 8억 5천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2021년, 2022년에 최고점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최고점인데 지금 잔금을 치르려 하니 현시가를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만약에 그 융자를 받으시려면. 근데 그게 85만 불이 아닌 20%, 30%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2021년에 10억에 샀는데 지금 잔금을 치르려 은행에 가서 주택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 이 콘도의 가치는, 이 아파트의 가치는 7억밖에 안 된다는 거, 70만 달러. 지금 개발업체, 건설사에다가 줘야 되는 잔금보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융자가 적죠. 그렇다고 2억에서 3억 정도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투자를 하나만 했냐? 아니에요. 분양을 여러 채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미친 거 아니에요? 분양을 여러 채 받아요? 그 정도 자산이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2021년, 2022년 뭐 팬데믹 전에 콘도를 분양받으면요, 콘도를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전매가 너무 잘 됐던 거예요. 투자금의 거의 2배, 3배를 남기고 전매를 하셨던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부터 잔금 치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전매를 하고 투자해서 엑싯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시기가 잘못 맞은 거죠. 그래서 10채, 5채를 본인이 어느 정도 디파짓 해놓고는 지금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는데 전매 또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위험을 부담하고 하신 분들인데, 제대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떠냐? 보고서에 따르면요, 토론토 대도시 렌트가 되게 잘 나가는 곳이잖아요. 유입 인구도 많고. 근데 이 새 콘도 아파트 투자하신 분 중에 80% 이상이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한국은 전세라는 개념이 있고 캐나다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월세거든요. 월세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100만에서 15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80%의 투자자들이. 근데 그걸 했던 이유는 뭘까요? 가격이 오르면 괜찮죠. 제가 사놓고 1년, 2년 있다 가격이 오르면 괜찮은데 지금 가격이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1,000불에서 1,500불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것처럼 그냥 계속 돈만 들어가는 어떤 진짜 뭐 천덕꾸리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일부 건설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팔지 못한 거를요, 땡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시세보다 적게 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0만 불이었다 그러면 그 시세에서 한 70만 불에 30% 손절을 하고 그냥 빨리 팔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콘도 가격이 시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그 폭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아파트 안에 같은 유닛인데 저는 100만 불에 샀는데 건설사가 그거를 70만 불, 7억에 만약에 팔아버렸다면 시세 가격이 갑자기 30%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새로운 시세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굉장히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투자자들과 정부가 갖고 있었던 저금리, 그 다음에 개발업체들과 뭐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손다퉈서 열심히 팔았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됐던 말이요,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허황된 약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 1000년 동안 북미에서는 부동산이 계속 올랐다고는 해요. 평균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기를 계속 반복하긴 하죠. 올라간 건 항상 내려오고요. 내려간 건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투자자들이 내려갔을 때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미 경제 자체는 약간의 침체가 왔다는 거니까 자기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하실 거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부동산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하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부동산은 좋은 투자 가치가 있죠. 그게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하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갖고 하나를 더 사서 그 부동산이 융자 없이 그냥 깨끗하게 하나가 남아있다. 그럼 저희 노후가 얼마나 더 편해질까요? 근데 그걸 욕심을 내셔서 10개, 5개를 분양을 받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는 저는 권장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발 관세까지 위협하는 가운데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함께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토론토 콘도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붕괴가 올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비디오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